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연과 함께 역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한 어머니가 깊은 한숨과 함께 상담을 의뢰해왔다. 중학교 2학년,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15세 아들이 학교에서 또래 학생들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학폭으로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상대 학생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였고 이미 학교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가던 중 이 가정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2년 전 아버지의 사망이다. 그 이후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집안의 정서적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는 점점 밖으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학교에서 문제 성향이 강한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현재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학생 아이의 사주는 임진년, 이민월, 임자일, 을사시로 구성되어 있다. 수목식 신격이지만 임목이 공망이다. 그리고 월지 임목 기준으로 시지 사화는 당명관살이요 관제관살이다. 또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겁이 태왕하고 임수가 3번 반복된다는 점이다. 임수는 큰 바다와 같은 기운으로 감정의 깊이와 흐름이 매우 크고 강하다. 이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 포용력과 직관이 뛰어나지만 과다하면 감정이 넘쳐 흐르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태가 된다. 특히 임자일주는 간여지동 구조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을 공유한다. 자기 감정과 생각이 강한 성품이며 이는 내면의 감정이 필터 없이 외부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감정을 생각으로 정리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중간 과정이 약해지고 느낀 그대로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여기에 시주의 을목상관과 사화가 결합되면서 수에서 목으로 다시 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된다. 감정이 생각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를 제어해줄 토의 기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지의 진토는 존재하지만 이는 수를 제어하기보다는 저장하는 성향이 강한 습토다. 오히려 수의 기운을 더 품어주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통제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사화 속에 포함된 무토 역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화의 영향 아래에 묶여있다. 결국 이 사주는 감정과 행동을 이어주는 흐름은 강하지만 그것을 멈추거나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이 매우 약한 구조다. 여기에 임목과 사화의 형살 구조가 더해지면 내부의 긴장과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형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며 감정이 축적될수록 그 강도는 더 커진다. 임진 괴강살까지 포함되면 고집과 반항성, 통제에 대한 저항이 강화된다. 즉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약하면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대운의 흐름 또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묘대운 동안에는 수와 목의 기운이 강화되면서 감정과 생각이 계속 축적되는 시기였다. 방향성을 잡아주지 못하면 내부에 쌓이기만 하고 결국 어느 순간 외부로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갑진대운으로 넘어오면서 상관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고 표현 욕구와 반항성이 증가한다. 진토는 여전히 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감정의 양을 유지시키고 결과적으로 표현은 강해지는데 제어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다. 특히 병오년에 들어오면서 천충지충이 형성된다. 임자일주와 병오년의 충돌은 매우 강한 변동을 의미하며 감정과 환경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다. 여기에 수옥살까지 발동되면서 통제와 제재, 징계의 기운이 현실로 나타난다. 또한 병오년의 기운은 시지의 사화와 공명되면서 당명관살과 관제관살의 작동을 촉발한다. 현재의 학폭 사건은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현실화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에 가깝다. 이 사연을 토대로 육효계를 먼저 살펴보면 전체 흐름이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본괴는 지화명이, 변괴는 수화기제로 나타났다. 명의괴는 빛이 땅속에 묻힌 형상으로 본래 밝고 드러나야 할 기운이 억눌리고 가려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아이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내면의 밝은 기질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억압된 채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성과 문제 행동은 본질이 아니라 결과이며 그 이면에는 눌린 감정과 해소되지 못한 심리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 변괴인 수화기제는 이미 일이 이루어진 상태, 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기재괴는 겉으로 보면 완성된 상태이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기도 하다.
지금 이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사건은 터졌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이제는 어떻게 수습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단계로 들어온 것이다. 단순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로 끝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제도적 개입이 시작된 흐름이다. 효의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괴의 긴장감은 더욱 선명해진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관귀의 중첩이다. 2효, 4효, 3효, 그리고 변효까지 관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문제의 성격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반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효가 관귀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세효는 본인을 의미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관귀가 위치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보다 아이 자신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뜻이다. 즉 단순히 친구 때문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아이 내부의 성향과 상태가 이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다. 초효의 자손이 공망에 빠져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손은 감정 조절과 순수성, 그리고 자기 보호 기능을 의미하고 관귀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공망이라는 것은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눌러주거나 완충해주는 힘이 부족하고 충동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다.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는 참는다는 개념이 약하게 작용하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효와 5효에 위치한 형제 해수는 모두 암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형제는 또래, 친구, 주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데 해수는 감정적이고 음성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에 암동까지 겹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현재 아이가 단순히 친구 몇 명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력이나 분위기 속에서 행동 패턴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5효가 동하면서 형제가 관귀로 변하고 그 변효가 백호를 동반하며 회두국을 이루는 구조는 매우 강하게 해석해야 한다.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이 결국 폭력 사건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가 다시 아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작된 문제의 반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효의 부모효가 월파된 것도 현실 상황과 정확히 맞물린다. 부모효는 보호, 교육, 통제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월파는 그것이 깨지고 힘을 잃은 상태다. 실제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생계로 인해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 괴의 구조를 그대로 현실에 투영하고 있다. 결국 아이를 잡아줄 축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영향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보면 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문제아라기보다 감정의 양이 많고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상실을 겪고 보호 구조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잘못된 또래 환경에 노출되며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결 역시 아이를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구조를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와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 명확한 책임과 결과, 일관된 기준은 이 사주에서 부족한 토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강한 어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고 때로는 단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한다.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을 통해 과잉된 에너지를 배출하고 규율 속에서 움직이는 경험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또래 환경을 그대로 두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삶의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의 문제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영상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역술과 사주명리학은 미신이 아닙니다. 깊고 심연한 학문입니다. 이상으로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